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간다고 했는데. 예, 대표님하고 제가 작별 인사를 안 해가지고 오늘 드리려고 왔고 온 김에 수요일까지는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예. 상당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김태성 팀장하고 있을 때 공개적인 작별 인사를 했는데 시청자분들하고 상당히 지금 제 그림이 추해졌다는 거. 그렇군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추급 파이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추해서 추급 파이터라고 좀 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제껴주십시오. 저는 안 추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과 기관의 현재 흐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좀 메말라 있다라고 좀 총칠 수 있겠습니다. 개인들만 이제 코스닥에서는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현재 천억이 좀 안 되는 물량이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현재 500억 좀 안 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라 있는 데에서 확실하게 좀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종목, 물꼬가 트이고 있는 종목은 어디인지 한번 보자면 외국인은 현재 페노션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전력 사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교집합의 흐름으로 보자면은 단연코 리오프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리오프닝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티웨이항공의 양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시술과 관련된 미용 시술 관련 종목들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1라운드 파이트! 좋네요. 소리가 뿌뿌뿌뿌뿌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없을 줄 알고 더 힙하게 바꿔놨습니다. 제작진에서 아주 저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효과음을 했는데 워낙 잘하셔가지고 저 빠진다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다니. 자, 서울옥션과 제주항공이 만났습니다. 외국인의 흐름은 서울옥션으로 잡혀 있고요. 기관에선 제주항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오프닝에 대한 매수세는 많이 쏠리고 있고요. 서울옥션의 흐름은 어떻게 볼까요? 비트코인의 흐름이 한풀 좀 꺾이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물론 그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에 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비슷한 종류끼리 이제 묶어오거든요. 그 시청자 의견을 반영을 해서. 두 개가 왜 같죠, 근데? 경매 쪽이죠, 경매. 리오프닝과 관련됐다 볼 수 있죠. 리오프닝하고 경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이 되다 보면 오프라인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관객이 많아지겠죠. 확실히 준비를 평소에 다른 섹터로 해오니까 좀 당연히 다른 섹터라 생각을 하고 봤는데 같은 섹터였습니다. 비슷한 섹터입니다. 같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서울옥션도 리오프닝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제주항공은 뭐 거의 완벽한 리오프닝 섹터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둘 다 아주 매력적인 그 현재 섹터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모멘텀이 좀 가중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선별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 중에 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옥션과 제주항공의 대결입니다. 자, 1라운드에서 과연 어떤 승자가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서울옥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경매를 하면 오프라인 경매가 리오프닝에 영향을 받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온라인 경매 쪽도 아무래도 늘어나게 될 거지만은 사실 경매의 어떤 묘미는 직접 참가를 해서 이제 경매 과정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울옥션이 이 경매의 어떤 그 참여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매 진행률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은 이 오프라인 경매에 대한 활성화는 더욱더 강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옥션 경매율이 높아야만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경매 활성화될수록 서울옥션의 이익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XX블루라고 해서 이제 NFT 관련된 회사를 가지고 있죠. 서울옥션이. 그래서 이제 NFT 큐레이션 서비스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가상화폐
그다음에 가상 시장에 대한 성장에 따라서 이 NFT 시장 역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초반에 성장했을 땐 굉장히 큰 거품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지금은 약간 거품이 가라앉고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옥션이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미술품 경매의 그렇죠. NFT의 큐레이션 쪽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구매 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즉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오프라인 경매라면 이쪽은 온라인 플랫폼 경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 부분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온 오프라인 모두 경매 활성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술품이라든지 미술품 모두 다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 경매 참가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 NFT 수혜까지 보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옥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 옥션 하면 NFT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NFT에 대한 네. 가치와 연관된 이 모멘텀을 가져갈 줄 알았는데 확실히 리오프닝에도 엮일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이것도 좀 괜찮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쌈박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렇죠. 일단 서울 옥션도 이제 NFT, 그다음에 이제 가상 자산 쪽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좀 비슷한데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기술주가 점차적으로 오름에 따라서 역시나 이제 그 한 7거래일 정도에서는 다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반전의 양봉 그림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120선 위로 주가가 좀 떴죠. 그러다가 다시 조금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자리에서 지금 외인과 기관 모두 다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리 자체도 거래량이 지금 제가 장 후반까지 좀 늘어나면서 지금 단기 평선을 넘어설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넘어섰지만은 이제 이런 자리가 주요 공략 포인트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먼저 3만 원부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은 2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옥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3만 원 고지를 넘겨서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23,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에서 서울 옥션과 제주항공의 대결 살펴봤습니다. 바로 수급파이터 2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기분 좋은데요? 네. 파이트를 안 하시고 네. 소리로. 네. 토비스와 와이솔이 만났습니다. 토비스는 뭐 이전에 수고파이터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줬던 맞습니다. 종목이고요. 와이솔은 전 처음 보는 종목입니다. 일단 둘 다 IT 관련된 종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종목이긴 한데 네. 우선은 이제 둘 다 이제 실적이 또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냥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비스와 와이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시청자분들의 의견, 고견들을 다 참고를 네. 해서 이제 공통된 섹터에서 그렇습니다. 이 수급이 맞붙는 종목 거기에 글자 수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않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점점 더 난이도가 네, 높아지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올라가고 네. 있고요. 송동현 대표의 눈도 점점 빨개지고 있습니다. 자, 토비스와 와이솔의 대결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이솔의 승리입니다. 와이솔이란 종목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제 5G 부품 관련된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고 이 회사는 이 2008년도에 삼성전기에서 이제 분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선통신 전문 기업이다 관련된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고성능 필터 쪽 5G에 들어가는 고성능 필터의 신규 매출 쪽으로 이익률이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특징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92%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 들어서 올해 들어서 분기별 매출을 1,000억 이상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즉 실적주라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 중국향 쪽도 공급 증가가 좀 예상이 되면서 고객층도 늘어나고 있고 이 가장 큰 시장이라 볼 수 있는 중국 쪽에서의 시장이 일단 중국 시장 쪽으로 공급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 SAW 필터라고 해서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표면 탄성파 관련된 부품인데 이 부품을 중저가 모델은 와이솔이 공급하고요. 고급형 모델은 일본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저가 모델에서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아주 뛰어난 현재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Y솔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한마디로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다 5G에 대응한 이 IoT 기기 쪽도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적적인 측면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5G 네.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5G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또 HFR도 한번 소개해드리기로 했죠.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요즘에 대장주로 떠오르고 지금 있죠. 5G 대장으로 한다면 HFR이기 때문에 Y솔도 그 흐름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Y솔, 현재 흐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일단은 Y솔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주목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주목을 좀 받았죠. 일단은 지금 자리가 약간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오늘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긴 하지만 아까 우리 성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좀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더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또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오늘 자리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일단은 거래 대금도 이 단기 정고점을 넘어서는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재 가격권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고 싶고요. 1차 목표가 13,000원, 네. 손절가 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Y솔 한번 2라운드에서 봤습니다. 목표가 현재도 이제 오늘 최고가 11,900원을 돌파했는데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살펴봤습니다. 제가 또 이 픽 종목 보려고 수급파이터 네.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의 픽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자 라파스 나왔습니다. 뭐 사실 송도영 대표 하면은 대표님 하면 나오는 종목이 네. 전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뭐죠? ST팜. 한때는 뭐 송스티팜이라고도 불리기도 네, 예. 하셨고 라파스도 저는 거기에 또 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항상 들었는데 네, 네. 이런 또 라파스 전문가시니까 네, 일단은 흐름 지금 좋은가요? 네, 일단은 라파스가 이제 크게 화장품과 바이오 섹터로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화장품 섹터로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고 라파스를 골라온 이유는 상대적으로 화장품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비해서 라파스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라파스는 크게 이제 OEM 화장품 OEM 분야에서는 이제 60%가 OEM 쪽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니들 화장품에서는 약 30%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2022년도에 이제 상상인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2022년에 실적이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지금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약 50% 이상 증가한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적인 측면이 이제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장품 쪽으로의 OEM 사업 쪽으로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도는 이제 마이크로 ODM 화장품 ODM 사업에서도 이제 고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과 미국 쪽에서의 마켓 쉐어가 높습니다. 한 26%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존슨앤존슨과 함께 또 이 콜라겐을 이용한 화장품을 또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쪽 마켓과 일본 쪽 마켓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도 보여지고 있고 올해 이 화장품 패치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홈쇼핑에도 이제 좀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국내 대형 고객 OEM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 쪽으로는 5월에 드디어 천안 공장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드름 치료제에 관련된 이 의약품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아크로패스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공 개선 패치 화장품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제 포리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리퍼핑 졸리필리 이 두 화장품이 나왔는데 이쪽에서 중국 진출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들이 이제 화장품 기업으로서의 매출 성장 속도를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 쪽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이 이제 여드름 치료제의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패치 이쪽이라든지 하면 치매 패치, 보령제약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지금 도내 폐질 관련된 패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 니들이 이 팬데믹에서의 상황에서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적용했을 시에 이 코로나19 패치를 적용할 경우는
가장 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술이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소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정말 주가 상승도 잘 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약간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마이크로 니들 백신을 쓰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절약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저는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한 1년 전쯤부터 이 백신과 관련해서 라파스의 네. 마이크로 니들하고 콜라보가 된다면 네네. 엄청날 것이다라고 했던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라파스의 그랬던 주가들이 반영이 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신산업 지금 또 오늘 리오프닝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데, 그 흐름 안에서 이 화장품 기업들과의 협력이 된다면은 주가 상승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아주 지금 다른 화장품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미미합니다. 현재 변화가.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조용했네요. 네. 다른 화장품주는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이게 좀 영역이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자리는 이 대추세의 전환선에 있는 121선 오늘 넘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오늘 자리가 신규 매수하기에는 적합해 보이는 이제 그런 자리고요. 오늘 수급 자체도 외국인 프로그램이 모두 매수를 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양호하다. 이런 자리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요. 네. 일단은 1차 목표가 4만 원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다시 재설정할 수 네.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 자체를 3만 원, 3만 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라문과 라자랄, 라파스, 송도현 대표가 또 이제 오랜만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동안 또 얘기를 한 번도 안 주셔가지고 주가 흐름이 조용하지 않았나,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얘기 들고요. 드렸었는데 그때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더 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굳이 이제 뭐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 기간 조정이 좀 자, 있었습니다. 라파스 목표가는요 4만 원이고요, 손절가 3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